먹을 것도 많고 가볼 곳도 많은 전 세계 여행자들의 성지 방콕.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방콕은 저렴한 물가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밤의 화려함이 매력적인 도시인데요. 방콕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행지인 태국의 수도 방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방콕은 한국에서 출발해 약 6시간의 비행시간으로 생각보다 꽤나 멀게 느껴지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 밤 비행기로 출국하기 때문에 현지 시간 저녁 또는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콕의 공항은 인천공항과 비슷한 신공항 수완나푼 국제공항과 김포공항과 비슷한 구공항 돈무안 국제공항 두 곳이 있고 대부분 수완나푼 공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수완나푼 국제공항에서 시내로의 이동은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1층에서 공항 퍼블릭 택시와 그랩 택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1층 4번 게이트 앞에 그랩존이 따로 생겨 픽업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공항철도는 시내까지 이동이 빠르지만 자정시간쯤이 막차여서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에요. 방콕을 처음 방문하시거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픽업밴을 예약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도심 지역까지는 대략적으로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태국은 한국과 2시간의 시차가 있고 태국이 2시간 느려요. 한국이 오후 3시라면 방콕은 오후 1시라서 도착 일정과 여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콕의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방콕의 원래 이름이 방콕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방콕의 공식 명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으로 한 번에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긴 이름의 뜻은 신들의 수도, 위대한 도시 등 방콕을 예찬하는 의미로 방콕이란 이름은 태국 아유타와 톰부리 시대에 불렸던 방콕에서 방콕이 되었다는 설, 강가를 중심으로 섬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해서 섬을 뜻하는 코가 변형됐다는 등 다양한 설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긴 이름의 앞부분만 따온 꾸룽템 마하나컨을 태국의 공식 수도 명칭으로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외국인에게 익숙한 영어 표기인 방콕도 같이 사용한다고 해요. 방콕의 날씨는 평균적으로 연간 30도 이상의 무더운 여름 날씨이고 열대 사바나 기후의 성질을 띠고 있어 건기와 우기가 존재해요. 건기는 크게 11월부터 4월, 우기는 5월부터 10월로 구분되는데요. 비교적 방콕을 여행하기 좋은 시기로는 대부분 습도가 낮은 건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건기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고 낮은 강수일수로 여행에 큰 불편이 없지만 우기에는 평균 강수일수가 절반 가까이 되고 높은 습도와 갑자기 내리는 스콜성 강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우기 기간의 날씨는 변화무쌍해서 태국 기상청 날씨 정보와도 대부분 맞지 않으니 가벼운 우산이나 우비를 휴대하고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우기 기간에도 장점은 있는데요. 우기에는 대부분 항공권이나 숙소 가격이 건기보다는 약간 더 저렴하고 비가 온 뒤에는 더위가 한풀 식혀져서 여행하기 더욱 쾌적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는 생각보다 시원해서 밤 시간에는 한국 초가을 날씨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예쁜 하늘은 인생샷 찍기에도 정말 좋아요. 태국의 화폐는 바트, 짧게 밧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환율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바트에 38원 정도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바트에 40원으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가는 여느 나라처럼 여행객들이 많은 곳은 비싼 편이고 로컬들이 많은 곳은 저렴한 편인데요. 방콕은 특히나 지역적 부와 물가의 양극화가 심한 도시여서 이 부분이 엄청 크게 체감되는 곳이에요. 최근에는 태국 전역의 물가가 많이 올랐고 관광객들이 많은 공항과 고급 쇼핑몰은 한국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방콕의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해요. 지역에 따라 같은 물건도 가격 차이가 심해서 경비에 따라 여행 지역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로컬들이 사는 지역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니까 여행 중 꼭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도 경험해보시면 좋아요. 방콕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금이나 신용카드, 트래블 카드들의 사용은 물론이고 태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QR페이도 있어요. QR 결제는 노점상이나 야시장 등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택시나 마사지샵에서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인데요. QR 결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GLN, 토스, 하나, 국민 등 전용 앱이나 금융사의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고 앱에서 충전할 입출금 계좌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하는 충전식 결제 방법입니다.
결제할 때에는 스캔이라고 말하고 보여주는 QR코드를 결제 앱에서 스캔하면 되는데요. 지불할 바트만큼 숫자를 입력해 결제한 뒤 화면을 보여주면 끝인 간편한 방법이에요. 결제할 바트를 입력하면 원으로도 얼마인지 표기돼서 직관적이고 여행이 끝나고 남은 잔액은 그대로 충전 계좌에 환급할 수 있어 굳이 비싼 공항에서 남은 바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스캔 결제 앱은 토스인데요. 다른 금융사 앱보다 사용성이나 속도 면에서 확실히 좋고 알리페이 또한 사용할 수 있어서 태국의 국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의 결제도 가능합니다. 방콕 여행에서 생각보다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세븐일레븐은 200바트부터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 시 잔돈을 많이 받게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토스 앱을 사용하면 노 월렛도 가능할 정도로 간편합니다. 물론 스캔은 인터넷 환경이나 은행 점검 시간에 충전 또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서 현금 결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현지인들도 현금보다 스캔을 사용할 정도로 상용화되어 있으니 방콕 여행에서 꼭 사용해보세요. 방콕은 관광의 도시답게 이동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같은 MRT와 스카이트레인이라고도 불리는 지상철 BTS가 외곽까지 잘 조성되어 있어 방콕 도심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도로가 꽉 막혀 있어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럴 때 MRT와 BTS를 적극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태국은 환승 제도가 없어서 장거리 이동 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방콕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저렴한 택시비. 편한 이동을 원하거나 짐이 많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시를 잡은 뒤 미터기를 켜서 가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도착지까지 최종 가격을 협상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택시 호출 어플 같은 그랩이나 볼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콕 여행이 처음이시거나 요금으로 실랑이 하는 게 싫으시다면 어플로 대략적인 요금을 확인하고 호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를 등록하면 도착 시 자동 카드 결제도 되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요금 확인도 직관적이어서 정말 편합니다. 만약 호출 시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잡히지 않아 일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면 미터 또는 미터 플리즈라고 말해 미터 계산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호의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어플과 비교해보시는 게 좋아요. 택시 이외에도 경차나 오토바이를 개조한 툭툭이나 썽태우라는 차량도 있지만 과한 요금과 오픈 차량으로 인해 매캐한 매연 그리고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가벼운 거리 이동이나 한 번쯤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거리와 시간에 따라 흥정이 필요 없이 요금이 정해지고 승차 공유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구미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 외에도 오토바이, 택시, 랍장이나 버스 같은 저렴한 이동수단도 있지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언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상 셔틀은 방콕의 지형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동 방법인데요. 방콕에는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야 강이 있고 강을 지날 수 있는 교량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강 건너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수성보트를 자주 이용하게 돼요. 강변에 있는 수많은 선착장에서 목적지를 말한 뒤 2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성보트도 방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여행에서 숙소나 관광지 지역을 정하는 일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고민 요소 중 하나일 텐데요. 방콕은 지역별 위치별로 도시의 분위기와 볼거리, 많게는 숙소와 음식까지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방콕에 속한 도시의 지역별 특징과 여행에서 가보면 좋을 관광지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방콕을 여행할 때 가장 자주 찾게 되는 수쿰빗 지역입니다. 수쿰빗은 방콕 여행의 메카 같은 지역으로 대형 쇼핑몰과 레스토랑, 클럽, 카페들이 밀집해 있고 BTS와 MRT 주요 노선이 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워 방콕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해요. 물론 그만큼 방콕 내에서도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세계 여러 도시를 테마로 꾸며든 쇼핑몰 터미널 21과 한인타운 스쿰빗 플라자가 있는 BTS 아송역을 중심으로 최근 태국 MZ 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상 쇼핑몰 엠스피어가 있는 BTS 프롬퐁역,
3성부터 5성급까지 좋은 숙소들이 밀집해 있는 BTS 나나역이 대표적입니다. 방콕 여행이 처음이시거나 여행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수쿰빗 지역을 중심으로 숙소를 잡고 일정을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라차다는 대형 야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이 늦은 저녁에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MRT 블루라인이 야시장 라인 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대표 관광지로는 태국식 등뼈요리 랭셉과 시푸드 바스켓으로 유명한 조드페어 야시장과 예전 달라 로파의 라차다를 재개장한 더원 라차다 야시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야시장은 동남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이니 근처에 숙소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다음 지도상 수쿰빗 오른쪽에 위치한 통로와 에까마이 지역은 오래된 고급 주택이 많은 부촌 지역으로 유명하고 골목골목 예쁜 카페와 소규모 가게들이 많은 곳인데요. 사실 최근 방콕에서 티추카나 옥타브 같은 화려한 루프탑 바를 제외하곤 여행하기 메리트 있는 번화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녁 분위기를 즐기러 가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 외에 에까마이는 파타야로 가는 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파타야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꼭 들르는 경유지입니다. 반대 왼쪽 지역으로 넘어가면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 시암과 칠롬 지역이 있는데요. 각종 맛집이 넘치는 푸드코트 고메이츠가 있는 럭셔리 쇼핑의 성지 시암파라곤과 태국의 대기업 센트럴그룹이 운영하는 센트럴월드, 칠롬, 엠버시 쇼핑몰이 대표 관광지이고 특히 이 지역은 전세계 특급 호텔 체인들의 고급 호텔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만큼 특급 호텔들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좋은 호텔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태국 최고의 명문대학 쭈라롱권 대학교도 이 지역에 있어 태국의 젊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대학로와 맛집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실론과 사톤 지역입니다. 이쪽은 비즈니스 상업기구가 특화된 지역으로 높은 빌딩 숲과 화려한 루프탑바가 대표적이에요. 방콕에서 가장 높은 건물 킹파워 마하나컨이 이 지역에 있고 루브아 호텔 스테이트 타워에 있는 방콕 대표 루프탑 시로코 스카이바와 반얀트리 호텔에 위치한 루프탑 문바에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어요. 낮에는 방콕 도심 속에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룸피니 공원도 근처에 있어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실롬 서톤 지역을 지나 왼쪽 짜오프라야 강변을 끼고 있는 콜롱산 지역은 리버사이드 혹은 리버시티로도 불리는 지역인데요. 짜오프라야 강을 주변으로 발달한 지역답게 대부분의 시설들이 강변 근처로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택시나 철도를 이용하기보단 선착장에서 수선 셔틀을 이용해 이동하는 빈도가 많고 강변뷰를 자랑하는 고급 호텔들이 있어 호캉스에도 적합해요.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방콕의 화려함을 가득 담은 초대형 쇼핑몰 아이콘 시암이 있는데요. 쇼핑몰 내 지하에 수상가옥처럼 꾸며진 쏙시암과 각종 소품숍들이 있어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이콘 시암에서 출발해 짜오프라야 강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여러 디너 크루즈들도 있어 낭만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는 일정으로는 대형 야시장 아시아티크가 있는데 중심지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여행 기간이 여유로울 때 가기 좋아요. 다음은 리버사이드 위쪽으로 위치한 딸란너이와 차이나타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태국의 예스러움과 로컬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화려한 벽화가 이어진 딸란너이 골목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쁜 감성 카페나 강변에 위치한 레스토랑이 많고 찐 로컬의 모습들도 볼 수 있어 태국스러운 느낌이 궁금하다면 한 번쯤 가보기 좋아요. 딸란너이 골목을 걷다 보면 차이나타운이 나오는데 밤에는 각종 노점들이 들어선 야시장이 열려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니 동선이 맞는다면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 지역은 올드타운으로 불리는 라타나 꼬신 지역입니다. 태국의 현 왕조가 시작된 역사적인 지역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또 필수로 방문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짜끄리 왕조의 탄생과 삶을 볼 수 있는 왕궁과 새벽 사원 와다룬,
대형 와불상으로 유명한 와포, 에메랄드 사원 와프라케오 등 역사적인 명소들이 이쪽 지역에 있어요. 화려하기도 하고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어 태국 여행이 처음이시라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역사적 명소를 지나 위쪽에는 그 유명한 여행자들의 성지 까오산 로드가 있는 박람푸, 타논 까오산 지역이 있는데요. 방콕을 찾은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밤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많은 클럽과 술집, 그리고 유명한 까오산 맥도날드 포토존이 있고 활기찬 거리 분위기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곳인데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까오산 거리 바로 옆 람부뜨리 골목도 추천드려요. 까오산 로드가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가게들도 문을 닫아 이쪽에 숙소를 잡게 된다면 낮에는 역사적 명소를 둘러보고 까오산 로드에서 밤을 보내는 일정으로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국의 설날이라고도 불리는 송크란 기간은 매년 4월 13일에서 15일로 새해를 축하하고 과거의 불찰을 씻어내는 의미의 명절인데요. 최근에는 과거를 씻어내는 의미를 물로 씻어내는 의미로 해석해 물총축제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이 기간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항공료와 축제 지역 주변 숙박료가 많이 비싸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4월에 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 기간에는 색다른 경험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아요. 방콕 여행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주류 판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일 텐데요. 태국은 사회적 문제와 보수적인 종교적, 문화적 요소를 이유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추가로 금지 시간뿐 아니라 태국의 5대 불교 기념일에는 하루 종일 주류 판매가 제한되어 있기도 하는데 대부분 마트와 식당, 세븐일레븐 등 모든 주류 판매점이 술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로컬들이 찾는 구멍가게나 음식점은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도 찾기 어려워 여행 일정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여행 시점에 따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워 보이는 태국 여행에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태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왕실 국가이기 때문에 왕실 모독죄가 여행객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국왕이나 왕실 사람들의 사진이나 동상을 볼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왕실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 경우에는 왕실 모독죄에 해당해 체포 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폐에 그려진 국왕의 사진에도 일부러 훼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그 다음은 복장 제한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원이나 왕궁의 경우 복장 제한, 즉 금지 의상이 있어요. 태국 종교 문화에 대한 존중과 격식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비종교인을 가리지 않고 제한하기 때문에 사원이나 왕궁에 방문 예정이시라면 이 점을 꼭 참고해서 가야 합니다. 물론 입구나 주변에서 의류를 팔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원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금지 의상은 민소매나 노출이 심한 상의, 속이 비치는 상의 등이 있고 하의의 경우 반바지나 발목이 보이는 칠부 바지, 미니스커트가 금지 대상이에요. 신발도 쪼리나 슬리퍼, 노출이 많은 샌들의 경우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대마초입니다. 태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마가 2018년부터 합법화되어 음식이나 기호식품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상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입국 시에는 소지하거나 투약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의심 인원은 입국 이후에도 검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이나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권유하는 음식이나 음료는 거절하고 캐나비스 또는 우이스라고 써져 있거나 대마초 잎이 그려져 있는 음식이나 매장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의 수도 방콕 여행을 계획할 때 알아두면 좋을 기본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방콕은 N회차 여행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가보면 가볼수록 다른 매력과 맛집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이번 방콕 가이드 영상이 여러분들의 방콕 여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방콕에서 가보면 좋을 관광지들과 현지 맛집들, 그리고 직업템 없는 쇼핑 리스트들까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테니 저희 채널의 구독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